안녕하세요. 저의 두 번째 영상인데요. 저의 두 번째 영상에서는 제가 올해 2026년을 어떻게 보내려고 하는지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2026년을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낼지와 동시에 3월을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낼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저는 인강으로만 공부를 합니다. 저는 지방에 살고 있고, 그리고 서울에서 학원을 다닐 만한 그런 여건이 지금 아니기 때문에 인강으로만 정명곤생 퍼리를 따라가려고 해요. 그래서 김영편의 그 인강 패스를 끊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단어는 작년에는 복합바이블로 했었는데 올해는 이 복합바이블을 이어서 계속할지 아니면 MVP 단어장을 쓸지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결정되면 요거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사놓은 게 복합바이블이라 당장은 복합바이블로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편입영어는 이런 식으로 해보려고 하고요. 저는 편입 영어만 해야 하는 상황은 아니에요. 일단 저는 지금 전문 학사가 있어요. 경영 전공으로 있는데 학사 편입이 일반 편입보다 쉽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학점은행제로 이어서 그 전문 학사를 딸 때도 저는 학점은행제를 이용했는데 이번에도 학점은행제 경영 전공으로 학사학위를 취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독학사 시험을 2단계를 보려고 하고요. 그 강의 듣는 것도 그 인터넷으로 강의 듣고 시험 보고 과제 내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올해 해야 합니다. 1, 2학기 둘 다 해야 하고 독학사 같은 경우는 제가 1단계 신청 기간을 놓쳤어요. 그때 독학사를 막 중요하게 생각을 안 했어가지고 그래서 2단계에서 영어 영문학이 이제 편입 영어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그래도 영어를 공부하는 사람들이니까 좀 공부하기 괜찮다고 해서 그 시험을 치르기에 괜찮다고 해서 영어 영문학으로 중급 영어랑 문법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시험을 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는 인서울에 심리학과를 원하고 있는데 정말 만약에 제가 올해를 보낸 후에 그 결과가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저는 원래 이런 거를 고려하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고려를 하는 게 현명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다 떨어졌을 때를 대비해서 저는 토익도 공부를 해놓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직어국도 쓸 수 있으니까 토익도 950점 정도는 받으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작년에 가장 잘 나왔던 토익 점수가 835점이었어요. 제가 500점대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그냥 학원 다니고 혼자 공부를 한 게 좀 컸어요. 혼자 기출문제집 풀고 좀 부족한 상태인 것 같았는데도 835점이 나와서 진짜 열심히 하면 900점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유튜브로 인강도 듣고 기출문제집 혼자 풀면서 3월 15일 날에 일단 신청을 해놨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좀 계속 봐보려고 해요. 상반기 안에 다 끝내는 게 목표입니다. 그렇게 토익 공부도 해야 하는 상태네요. 다음으로는 제 일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원래는 알바를 상반기에는 하려고 했어요. 상반기는 그래도 여유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유튜브 보면 저 막 4개월 만에 합격했어요. 6개월 만에 합격했어요. 이런 분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작년에 3개월 만에 나도 할 수 있겠지? 막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유학파도 아니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그냥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나도 할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올리브영 알바 면접도 봐놨고 막 청년 인턴 지원서 이런 것도 써보고 그리고 영화관 강사로 좀 일해보려고 막 그 이력서도 써놓고 했었는데 그냥 다 하지 않고 공부만 좀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제가 우울한 마음이 있으니까 전에 앞에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제 아시겠지만 제가 우울한 마음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잘 회복을 해줘야 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신경을 써야 되다 보니까 마음 잘 관리하면서 공부하기 이렇게만 좀 해보려고 합니다. 다행히 부모님께서 한 달에 한 50만 원 정도는 지원을 해주세요. 이제 주기적으로 받는 용돈은 30만 원인데 또 종종 저한테 돈을 주시기 때문에 한 달에 한 50만 원 안쪽에서는 쓸 수 있으니까 제가 카페 다니면서 공부하고 그리고 교통비 내고 뭐 책 필요한 거 사고 하면은 충분히 해결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뭐 서울에서 자취하면서 학원 다니고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런 자취 비용이랑 학원 비용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나마 알바를 하지 않고 지낼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저의 하루의 시작은 일단 7시 30분에 일어나려고 합니다. 저는 원래 막 5시 반 기상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아침형 인간 이런 걸 되게 좋아하는데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제 언젠가부터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 제 몸에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7시 30분에 일어나서 늦어도 9시부터는 무언가를 하는 게 목표예요. 그렇게 해서 취침은 1시? 12시? 12시 정도. 11시 반? 12시. 이때쯤 자서 좀 충분한 수면 시간을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집 공부를 좀 메인으로 하려고 해요. 저는 오히려 도서관이나 스카나 이런 곳에서는 집중을 잘 못할 때가 좀 있어요. 그런 데를 근데 주기적으로 가줘야 되는데 그 이유는 옆에 있는 사람들 보면서 제 마음을 다잡기 위함이지 그곳에서 집중을 엄청 하진 못해요. 그래서 집 공부를 일단 메인으로 하고요. 그리고 하루에 잠깐씩 카페에 가서 공부는 하려고 해요. 안 그러면 제가 너무 처지는 걸 느끼기 때문에 오늘 해야 할 공부를 어느 정도 했으면 청년 카페라든지 아니면 스타벅스 이런 곳에 가서 단어 외우는 거라든지 아니면 독서도 좀 하려고 합니다. 3월에는 우선 제가 좀 앉아있는 그런 연습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독서에도 좀 시간을 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보통 집에서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밖에 나가서 독서를 하거나 이렇게 시간을 보낼 예정이에요. 그리고 그 외에는 이제 정신과를 주기적으로 꼭 가주기 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약을 혼자서 막 끊었다가 먹었다가 막 이런 게 있거든요. 지금도 요즘에도 좀 약을 혼자서 끊었더니
많이 힘들었어서 병원에 좀 잘 가서 약이 안 끊기게 해줄 거고, 그리고 저는 청년마음센터라는 곳에 다니고 있어요. 여기에서 상담을 또 일주일에 한 번씩 받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수능 재수를 했었는데 그때도 혼자 집에서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 느꼈던 게 제가 정말 많이 무너져요. 이게 혼자 있으니까, 혼자서 인강을 들으면서 해야 되다 보니까 정말 많이 무너졌는데, 이런 걸 이제 겪어봤으니까 제가 방지를 좀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무너짐 방지를 위해서 일단 첫 번째로는 제가 카톡의 루틴방이라는 곳에 2군데 들어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제가 해야 할 일을 정하고 이거를 타임스탬프라는 앱으로 찍어서 올리는 거예요. 이런 거 2군데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수능 재수할 때 친해진 친구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이 저랑 한 10살 정도 차이가 나요. 그래서 제 고민들을 정말 잘 들어줍니다. 그 친구들도 저랑 이야기하면서 좀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 같고, 그래서 이 친구들이랑 정말 잘 맞아서 종종 전화를 하면서 저도 그렇게 사람과의 소통을 이어나가려고 해요. 그리고 3번째로는 스티커 붙이기라는 게 있는데 이게 제 친구가 추천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막 붙이고 있으면 뭐 고양이라든지 아니면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모양을 스티커를 하나하나씩 붙여나가면서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 친구가 요거 추천해 준 건데 하면서 좀 그 스티커 붙이는 거에 집중을 하니까 마음이 진정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해주고, 그리고 운동을 좀 매일 해주려고 해요. 요가를 이제 3월부터 끊으려고 하고, 그래서 요가는 월, 화, 목, 금 가는 게 목표고요. 그 외에는 좀 걷는 걸 해주려고 합니다. 그렇게 운동도 좀 많이 중요한 것 같아요. 우울 회복에 있어서. 그리고 저는 올해 좀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면서 공부도 하고 저의 마음도 극복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카톡이나 인스타 같은 SNS를 통해서 연락을 거의 하지 않을 거예요. 이게 사실은 작년에는 정말 어려웠어요. 작년에는 제가 굉장히 외로움을 탔는데 그래서 계속 사람들한테 이제 연락을 하더라고요. 그게 없으면 제가 못 살 것 같았어요. 더 이상. 그냥 너무 괴롭다? 근데 이제는 그거에서는 좀 벗어난 상태입니다. 다행스럽게도. 그리고 저는 올해 연애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작년에는 제가 연애하고 싶다는 생각이 정말 많았거든요. 너무 외로운데 외로운 상태에서 연애를 하지 않는 게 좋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이 상태가 너무 괴로우니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올해는 저 스스로 해나갈 수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런 마음도 좀 많이 사라졌고요. 근데 어떤 저의 지인분께서 자신은 이성과 단둘이 만나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만났을 때 호르몬 쪽으로 좀 끌림이 생기나 봐요. 네, 그분이 말씀하시기로는. 그래서 저도 올해는 그 방법을 좀 선택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동안은 좀 남사친이랑 단둘이도 만나고 단둘이 그냥 만나서 밥 먹기도 하고 같이 카공을 하기도 하고 했는데 올해는 그런 걸 정말 안 하려고 해요. 정말 그
그 저의 지인분의 말씀처럼 이게 호르몬 쪽으로 너무 생각이 많아질 것 같아요. 제가 혼자 마음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올해 저를 좀 많이 회복을 하고 싶어요. 편입도 이루고 싶고. 그래서 내년에 더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다. 네, 저희 목표는 그렇게 되고요. 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 당장 저는 7시 반에 일어나서 뭐 집 공부를 이제 기본으로 하고 그리고 하루에 일정 시간은 밖에 나가서 카페에 가서 독서를 하고 영어 단어를 외우고 그리고 밤에는 운동을 하는 이런 일정으로 보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도 한 3월 중순? 이전에는 올라올 것 같아요. 제가 열심히 평일에 보내고 주말에 영상 편집을 해서 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